김병화의 솔직한 영어. Frankly speaking. 월요일 좋은 아침 3부 김병화의 솔직한 영어 Frankly speaking 시간이에요.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이지요. 송디처럼 미국에서 산 세월은 몇십 년인데 밖에 나가면 입도 떼지 못하는 영어 포비아. 영원한 이방인이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모두 환영입니다. 나도 모르게 프리토킹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빡센 조교 김병화 쌤과 함께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웰컴. 좋은 아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 개편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23년 1월에 딱 이렇게 맞춰서 개편을 하는데 쌤 저는 사실 제가 한 연차로는 24년 됐거든요. 미국에 산 지. 근데 진짜 그 24년 동안 작은 한국 안에 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마트 갈 때 기본적인 말하는 거 외에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차만 긴 미국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병화쌤 오신다고 그럴 때 제가 진짜 속으로 소리를 꽉 하고 질렀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우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도 우리 병화씨 스스로 좀 소개를 멋들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K 청취자 여러분들. 저 이름은 김병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달라스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들과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 만큼 제가 또 소개를 하기 전에 네네. 우선 김병화 솔직한 영어라는 코너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원인, 아. 해결책을 매우 진솔하게 네. 우리 코너 이름처럼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간 홍익인간의 이념이 어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녹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 저희 아버지와 저는 2대째 지금 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은 세종대왕의 정신, 유관순 열사의 독립 정신을 하셔서 이제까지 영어를 배울 때 보통 원어민들 위주로 한국 사람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아는 단어만 연결시켜서 영어 하면 되는데 왜 저걸 못하지? 얼굴에 근육이 부족한가? 입안에 혀가 잘못됐나? 라는 말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굳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가리키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학습자들한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사람 이 전 세계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230여 개라는 언어를 유럽인들이 쓰고 있는데 6,909개를 쓰고 있는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한 아시아인들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거를 보고 저희 아버지부터 저희는 이거는 정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철학으로 독립투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독한 혀를 저 지금 굉장히 일가를 날리시는데 굉장히 시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가르쳐준 그들의 잘못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몰라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독특하게 한국 사람이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 인도 사람이면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 중국 사람이 영어를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이미 1965년도에 그 브라운 교수라는 저명한 영어 교육 학자가 이미 책에서 1965년에 2명의 학자들이 이런 전 세계 나라를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배울 때 이 사람들은 발음 쪽에선 이렇게, 문법 쪽에선 이렇게, 표현 쪽에선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미 분류표를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일률적으로 그냥 가르쳤나요? 그러니까는 one size fits all 그러죠. 이렇게 하나의 사이즈로 모든 사람을 다 입히는 거죠.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어려워야 하는 발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번데기 발음 같은 거.
번데기 발음도 그렇고 뭐 제가 항상 말씀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영어 표현 중에 스펠링 중에 PAN, 네. pen하고 PEN 이렇게 쓰는 pen, PAN과 PEN이 발음이 다르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냥 이렇게 발음이 다른 것은 옛날에 사지선다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 시험 봤던 거 말고는 그걸 구분해서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누굴 폄하해서 왜 이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네. 저는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전 지금 27년 차 네. 미국 1세대 이민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history. 네. 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지도 않았는데 역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 역사학 되게 힘들지 않아요? 네, 그 이유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하시는 말이 겁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에서 잘한다 하고 뭐 수능 시험을 저도 수능 3세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 나이가 다 들통이 나겠죠. 근데 수능 3세대로서 수능도 뭐 영어도 만점 많고 여기 가서 영어 잘하고 해서 소위 영어 잘한다고 해서 왔죠. 네. 그리고 오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해서 교수님들이 하는 거 다 알아듣고 적곤 했는데 이제 막상 전공 과목에 들어가면서 네. 글을 써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대충 쓰는 거 하랑 그렇죠. 일주일마다 책을 한 권씩 읽고 페이퍼를 내는 거는 네.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이 무조건 책을 읽어라. 그냥 무조건 많이 읽어라. 맞아요. 저희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제가 한국 가서 영어 교수님 만나면은 자기 학생들한테 무조건 들을 때까지 들어라. 근데 무조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라. 뭐 노출을 많이 해라. 네. 해서 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제가 목표는 이렇게 제가 영어를 관련된 교육책을 쓴 거 말고는 저는 영어로 제 이야기를 쓰는 수필책을 쓰는 게 목표여서 영어 수필집을 내고 싶으시다. 네, 그래서 제가 영어 대학원 과정에서 좀 하다가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선 중단이 됐는데 저는 끝까지 영어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사람들은 어머 영어 잘하잖아. 이 정도면 왜 그러는 거냐. 그런데 제 자신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레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어를 처음 공부한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겠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신의 그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까지 빠졌던 결정적으로 빠진 missing piece 빠진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왜 영어가 이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영어 너무 멀어요. 그렇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새해 2023년을 이제 맞이하여 전혀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고 자괴감 또는 그런 고통스러움 그건 말로 못하는 고통스러움이거든요. 그거 그리고 원어민들이 봤을 때 당신은 그 정도면 됐어. 왜 자신들이 우리한테 한계를 정해주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왜냐면은 그렇게 한계를 그들이 져준다기보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내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제2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위로를 해주는 말이야 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저도 예전에 처음에 영어 미국에 와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떼려고 막 할 때 왜 보면은 영어로 꿈을 꾸면 그게 바로 입이 떨어지는 순간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로 진짜 꿈을 꿔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어 꿈속에서 쓰는 단어, 그 언어가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단어들만 나열하고 일어나니까 전혀 그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에 진짜 부딪혔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병화쌤을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지금 카지노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릴리스된 그 드라마에서 그 이혜영 배우분이 계신데 그분이 약간 포스가 느껴져요. 저 요즘에 달라스 와서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그죠? 저는 그 전에 그분이 그러니까는 실존해 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찾아보니까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죠.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약간 세면서 약간 뭔지 우리를 하드 캐리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를
제대로 단련시켜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아침 전용 게시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있었으나 약간 죽은 듯 조용히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게시판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뭔가 많은 이 속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막 용기를 얻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소연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 좋은 아침 게시판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병화쌤 이메일로 또 보내주셔도 얼마든지 그거 참고해서 또 일주일 동안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묵은 그 고구마 같은 것들을 쭉 내려줄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 병화쌤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제 이메일 주소는 제가 한국 이름은 김병환데요. 병원 할 때 병화. 영어로는 비킴 하프만 그래서 아직 제 리걸 네임이 킴 하프만이기 때문에 BKIMHOFFMAN@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음 죽이죠? 예, 이미 송영아 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별거 아니고. 저 이제 따라하려고요. 예. 저희 좋은 아침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간에 저 이런 표현 너무 하고 싶은데 요럴 때 정말 너무 쓰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내용 있으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KIMHOFFMAN@gmail.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고, 사실 뭐 책도 편찬하셨고, 뭐 학회에서 많이 발표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어를 배운 횟수로 보면 진짜 몇 년에서 몇십 년 되는데 도대체 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걸까요? 아는 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 네. 제가 여기 쇼에 나와서 뭐 하루에 한 표현씩 가르쳐드리고 그게 솔직히 목표는 아니고 제 네. 목적은 방금 얘기하신 거랑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하는데 힘든지 어려워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은 우선 영어를 배우겠다. 영어를 이미 아신다 해도 네. 영어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발음에서 한국말과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말에는 없는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근데 한국말과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특히 모음에서는 네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없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제대로 내고 안 내고는 둘째 치고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영어 소리가 무엇인지 인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영어 교수들도 그냥 성대모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원어민들이 하는 소리를 그냥 그대로 외워서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들을 때까지 들어라. 아주 뭐라 그러죠? 주구장창. 주먹구구식. 네. 주먹구구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은 자연히 영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해외를 많이 안 나와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자연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려운 거는 없는 개념. 발음에서 없는 개념, 문법에서 없는 개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제에서도 없는 개념. 네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동업하다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다. 그러면 한국말이 어려운 거예요. 동업, 중국말 플러스 한국말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를 조각조각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네. 동업하다가 뭘까요? 좀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릴까요? 한번 동업하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로 우리 동업하다. 청취자분들 동업하다가 뭘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work together. 전혀 틀리면 아닌데 네. 진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을 아주 이상한 형태로 아주 기이하게 우리가 없는 개념으로 이렇게 막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만 다 생각해서는 한계가 있다. 바꾼다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는 없는 개념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거는 한국식으로는 없다는 걸 먼저 인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전 또 영어 조금 배워보는 시간 가져야 되잖아요, 쌤. 그죠? 네. 웨스트라이프의 Hello My Love 듣고 광고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솔직한 영어 이 네, 저희 좋은 아침 지금 김병화의 솔직한 영어 Speaking frankly. Frankly speaking. 예. 이것도 몰라. 아니 speaking frankly도 맞아요. 그래요? 네, 부사가 뒤에 가니까. 그렇군요. 오랜만에 들어요. 부사. 아니 근데 여기에 지금 채팅창에 유튜브 채팅창에 9988님이 쌤 이메일 주소 여기 한번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드리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네. 우리 병화쌤이랑 빠이 하고 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좋은 아침 게시판에도 제가 병화쌤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두 군데 다 사실 뭐 이렇게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또 질문 올리면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주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네. 그래서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신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럽고 수줍고 말 띄었다 괜히 엉터리 영어 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또 이메일로 그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한 얘기 우리 병화쌤한테 왜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배웠는데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뭐 한 예로 저처럼 이게 갭이 좀 크잖아요. 내가 여지껏 한국에서 배운 요즘은 웬만하면 다 고학력 시대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 이상 졸업자시잖아요. 그런데 영어 미국 땅에 와서는 진짜 뭐 초등학교 1학년? 아니 5살, 4살짜리 꼬맹이보다 영어를 못하니까 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자기에 대한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있으면 더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짧게 얘기하면 다 아는 단어, 쉽게 얘기해서 다 아는 단어, 그리고 영어학자들도 얘기할 때 아는 문법 10가지만 알면 유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요? 아무리 많은 문법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어휘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솔직히 문장 고사하고요. 네. 관용어 고사하고 단어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용구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아까 저희가 좀 이건 좀 어려운 예였는데 일을 같이 하다 할 때 work together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릴 때 참고로 다 아는 단어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각조각으로 붙여서 얘기한다고 했죠. 네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go into partnership with someon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직역을 하자 무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파트너십으로 누구랑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어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누가 go into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go into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를 이렇게 조각조각 써요? 그러면 그들은 우린 그렇게 쓰니까. 그렇죠. 관용구니까. 근데 go into라는 말은 또 굉장히 뭐 어디 대회에 참가하다 할 때 go into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없는 개념. 우리가 다 아는 손쉬운 단어를 자기네들이 이상하게 붙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쌤. 저 지금 생각났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엄마니까 학교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영어 하는 거 보면 정말 쉬운 단어들을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 저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런데 제가 나와서 쓰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요. 왜냐? 우리는 언어식으로 그렇게 말을 쓰는 아닌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좀 배워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이 머리에 혈액도 안 마른 자식이 그러면 한국 사람 듣기에 뭐야? 머리에 혈액도? 누가 혈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X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 혈액하고 피가 똑같은데 왜 혈액은 틀리나요?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안 써요. 맞아요. 그런 표현처럼 말에도 궁합이 있거든요. 표현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는 것처럼 쉬운 표현 아까 go into partnership with은 조금 익스트림한 거고 좀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빨리 하고 나오는 샤워랑 네. 빨리 가는 기차가 있어요.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빨리니까 네네. 빨리 가는 기차, 빨리 하는 샤워. 영어로 어떻게 하죠? 빨리 가는 기차? fast train? 예,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fast train 그래요. 근데 그리고 뭐 컴퓨터 빠르다, fast train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인터넷.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빠르면 똑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빨리 하는 샤워 그랬을 때 이거를 영아님도 그렇고 청취자님들도 책을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은 quick shower 그래요. I had a quick shower. quick. quick shower.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퀵 샤워하고 제가 패스트 트레인을 오늘의 뭐 솔직한 김병화 영어에서 가르쳐 드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네, 네. 한국말에는 fast 빨리라는 말에 퀵과 fast를 나눠서 쓰지 않는데 영어는 이렇게 구분돼서 쓰는 개념이 있다. 있고 없고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 다른 예 하나 드릴까요? 네.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 근데 영어로는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을 또 조각조각 붙여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궁금해요. 자, 영어로 우리가 버스에 뭐 타다. 네. 좀 영어로 한국말로 어렵게 하면 탑승하다 그러죠. 네네. 버스에 탑승하다, 택시에 탑승하다. 네. 탑승하다가 버스에 하든 차에 타든 그러니까 똑같아요. 둘 네, 다 타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타다. 근데 영어로는요. 어디에 타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 전치사가 참 문제. 그놈의 전치사가 문제죠. 왼수예요, 왼수. 엄청나게 많죠. 한국 사람들은 후치사라 그래요. 우리는 후치사잖아요. 맞아요. 버스에가 되니까. 버스에, 택시에. 맞아요. 보세요.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밤에, 맞아요.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할 때 에 다 똑같죠. 네네. 밤에 어둠 속에서 또 뭐가 있죠? 뭐 라디오에서.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맞아요. 네네. 있죠. 그럴 때 에서 에 다 똑같죠. 근데 영어로는 다 틀려요. 보세요. 그러니까 왜 At night, 이래요? in the dark, on the radio, at, in, on 다 달라요. 와.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지금 후치사는 에서가 똑같은 영어로는 이 지금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없는 개념. 아까 탑승하다. 네. 버스에 탑승하다.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on the bus 위에 올라타는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차에 타는 거는 택시? 왠지 기어 들어가니까 택시 get in a taxi, get in my car. 그러니까 get in. 버스는 크니까 그러니까 올라타니까. 예, 예. 근데 우리는 버스에 올라타라고 굳이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그 개념이 있다 없다 나눠서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없다. 없다. 근데 영어는 있다. 어렵게 얘기하면 과잉 분류화된 언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네.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데는 그 사람들 듣기에 너는 머리에 혈액도 안 말랐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들리는 거예요. 예, get on the bus 그랬는데 get in the bus 맞아요 솔직히 네, 네. get in the bus 틀린 건 아닌데 그동안에 get on the bus, get in the bus라는 나눠졌다는 개념을 몰라셨다면 네. 그걸 아시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시제도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지금 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너무 세분화된 이 영어를 보니까 역시 한국 사람이 참 우수하긴 하다. 그냥 똑같이 타다 뭐에 이런 것만 붙여도 다 알아들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굳이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걸 일일이 다 따져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 있죠.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그래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아주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뭘까요? 영어를 해라 그러면은 한국말을 하지 마라.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오지에 가서 해라.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말은 에가 똑같다. 네. 우리는 한국말로 생각을 무조건 하고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요. 불을 네. 피우다. 미국 사람들은 피우다란 말을 우리처럼 그렇게 멋있는 표현이 없는 언어입니다. 근데 불을 피우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 make a fire. 불을 만들다. 아주 유아틱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우리가 그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념으로. 불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하구나. 이 사람들은 속이 좀 시원해요. 아니 그게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뭐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make a fire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만들다, 세우다, 뭐 이끌다, 뭐 이런 거에도 다 사실은 우리는 한국말이 딱 다른데 영어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쵸? 진짜? 이끌다도 변화를 이끌다. 얼마나 표현이 어렵습니까? 멋있어요. 멋있죠? 네. 변화를 이끌다. 그래서 김병화의 솔직한 영어는 변화를 이끌겠다. 네. 할 때 I want to make a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식으로 직역하면은
차이점을 만들다? 변화를 만들다? 굉장히 유아틱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피의 혈액, 뭐 피가 안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디퍼런스에는 무조건 메이크가 붙어요. 그래서 인터넷 지금 들어가 보시면 메이크와 짝꿍인 단어들이 수없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영어 표현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메이크와 짝꿍인 단어가 뭐였다는 걸 모르셨죠. 그렇죠. 테이크라는 단어와 짝꿍인가 뭔지 모르셨죠. 네. 그걸 아시고 알고는 정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 너무 털썩같이 계속 대답 너무 잘해. 저 여지껏 꽤 알아듣는 척하면서 있는 척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 뽀롱이 나버렸어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청취자들이나 듣는 분을 그렇게 하게끔 하는 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저희가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연차가 쌓였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기 정말 좀 창피한 질문들도 있거든요. 야, 넌 여지껏 이만큼 살아놓고 그것도 모르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막 석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조차도 본인이 또 뭔가 강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조차도 사실 영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오시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저도 굉장히 성격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교수님들과의 인터액션을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걸 제가 사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얘기는 못하고 여기서 인터액션이란? interaction. 네네, 관계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액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또 시간상 오늘은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2023년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는 또 제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람 운동시키는 피트니스 코치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물론 한국 문화상 수치심과 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데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몰랐던 걸 확 다 알고 그럴 순 없고 계속 들어주시고 좋으시다면 저희 방송수를 늘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기부여.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동기부여는 쓰레기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당신의 decision이다 그래요. 결정. 그래서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영어는 도구예요. 우리가 이놈의 영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엇을 하시고 싶으면 미국에 사는 이상 영어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를 하시고 싶다. 특별한 목표가 있으시다. 목표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이라도 내가 목표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목표가 있다 그러면 영어를 배우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태어나서 안 해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피하더라도 김병화가 와서 저는 제 앞에서 창피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무식한 미국 사람들이 똑똑한 한국 사람들 무시할 때 저는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김병화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거를 씨가 조금 영어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태어나서 안 해본 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누가 수영 잘하고 누가 처음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영어도 기능으로 그러니까 기능을 임프루브 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부터 뭔가 아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뭔가 저도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쌤.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그럼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제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기 전까지 제가 좀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분들이 좀 예열을 해야 되는데 뭘로 좀 예열을 하면 될까요? 그래야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럼 다음 주에는 우선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있는 개념을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나는 프랑스를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프랑스를 갈 것이다를 한국말로는 갈 것이다 딱 하나예요. 그렇죠. 한 표현이죠. 미래. 근데 영어로는요 4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아까처럼 그런 예문을 통해서 한국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도 영어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의 사정을 좀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것은 이렇게 그 챕터에 맞춰서 일단은 그 시제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또 그 시제와 또
아까 아는 단어인데도 아는 단어인데도 잘 모르는 거 어떻게 같이 표현을 짝꿍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쓰느냐. 수거처럼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개념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수거라고 그러죠. 무조건 맞아요. 외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음엔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 영어는 암기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개념을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미국의 원어민 아이들이 9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배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러네요. 누군가 그러잖아. 계속해서 얘기한 거죠.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았을 때 애기를 키우는 건 자연스럽다. 물론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건데 애기를 키운 거는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맞아요. 뼈저리가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네. 뭐든지 자연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개념부터 알면서 그러면서 실생활에 좀 도움되는 하여튼 몇 가지 문장이라도 조금 배워보면 네. 이게 팁으로 그러면 굉장히 더 그리고 제 유익해질 것 주위에서도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이 나 이런 표현 쓰고 싶은데 발음이 안 된다. 뭐 맞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게시판으로 좀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예. 아니 진짜 지금 뭐 너무너무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을 주셔도 그러니까요. 그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촘촘하게 지금 병화쌤이 열이 올라가지고 말이 점점 거의 모닥보트처럼 막 달려가는데 너무 여러분들 뻔하네. 의욕이 죄송해요. 있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이제 첫 인사 드렸으니까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동포 분들에게 이로운 인포메이션을 제가 드리고자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발음에 관련돼서 알고 싶다거나, 표현에 관련돼서 알고 싶다거나, 시제 관련돼서 알고 싶다, 문법에 가서 알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제 이메일로 직접 질문을 주면 제가 많이 피드백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김병화의 솔직한 영어는 여기까지고요. 4부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